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허성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테리어 시장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컸을지 네. 한번 말씀 주시면. 일단 인테리어 시장이 왜 커졌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표면적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19 때 팬데믹 기간 때 재택근무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택 경기, 그러니까 주택 매매라던가 그런 지표들이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특히 이제 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런 인테리어 시장이 좀 커졌던 그런 환경이 조성됐던 거죠. 실제로 저희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이는 원래 2000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었는데 그 성장 폭이 2020년, 2021년 좀 큰 폭으로 성장했던 걸 저희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주요 백화점의 전체 매출 비중 중에 리빙 부분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꽤 높아요. 특히 그 성장 폭이 저희 오른쪽 차트에 이제 좀 골드색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보통 적게는 10%대, 많게는 20%대였던 그런 비중이 거의 25%, 30%까지 육박하는 전체 백화점 매출 중에 리빙 부분이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소비 지표에서도 확인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방에 대한 우호적인 변화가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의 동력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테리어 시장은 코로나 이후로 되게 크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인테리어 시장 자체는 레몬 마켓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혹시 왜 인테리어 시장은 그런 식의 방향을 보이나요? 먼저 레몬 마켓이 어떤 시장인지 잠깐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레몬 마켓은 이제 수요자가 인테리어를 잘 하고 싶은데 공급자가 많이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보니까 그렇죠. 네, 인테리어를 잘하고 싶어도 어떤 공급자한테 찾아갈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몬 마켓이라는 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관점에서 소비자한테 좀 불리한 시장인 거죠. 네. 소비자는 아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공급자들은 그런 정보의 우위를 갖고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그런 시장을 보통 레몬 시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이 그런 시장으로 많이 화두가 되는데 인테리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동네를 가든 아니면 대기업 브랜드를 가든 다 발로 뛰셔야 돼요. 표준화된 그런 가격이라던가 본인이 건자재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급망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인 입장에서 아무 정보도 없이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상 그 이후에 인테리어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시장인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B2C 인테리어 시장이라 보시면 인테리어 시장이었고요. 실제 많이 영세합니다. 왼쪽 저희 원 차트를 보시면 인테리어 시공업체 종업원 수별 분류를 보시면 10명 미만이 67%. 그러니까 좀 조금 약간 작은 그런 이제 영세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인테리어 시공 업체들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추이도 매년 꾸준히 높은 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청 건수 추이 같은 경우는 신청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원만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신청 건수고 대부분 이제 이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또 이제
바꾸려던가 아니면 음. 구제를 신청한다거나 손해배상한다는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죠. 신청 건수는 저렇게 나타났지만 그냥 뭐 주변에 보셔도 알잖아요. 인테리어 하시고 속 많이 상하신데 그냥 뭐 참고 어떡하겠냐. 맞아요. 그런 많죠.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시장이죠. 대표적인 레몬 시장이다. 레몬 마켓 시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인테리어 소비자 생활 만족도에서도 중고차보다 만족도가 더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이런 비효율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뭐 플랫폼 업체들에서 이거를 규제하고 좀 더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던데, 네. 네, 혹시 대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한 걸로 일단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LX 하우시스, 뭐 현대 리바트, 한샘을 비롯해서 여러 뭐 대기업 브랜드들이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을 했죠. 네. 그리고 뭐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도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이케아 같은 네. 데서 직접 가서 많이들 뭐 사시죠. 많이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모델링 해놓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직접 꾸민다던가. 근데 네. 이제 그런 건 이제 단순하게 가구고 인테리어는 완전 이제 건자재를 투입시켜서 완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기존의 건자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 형태를 보면 대기업 브랜드 간판을 달고는 있지만 또 이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 브랜드와 이런 인테리어 업체 간의 B2B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또 네. B2C를 하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대기업 브랜드 계열은 이제 B2C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 LX 하우시스랑 현대 리바트, 한샘은 네. B2B 비즈니스를 비중이 높겠죠. 브렉다운을 해보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진출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소비자의 불만들을 관리하고 네. 좀 표준화된 나름대로 그런 패키지라던가 리모델링 뭐 제품들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대기업 하면 아무래도 신뢰도 측면에서는 네. 좀 높게 다가설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 브랜드들이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는 말 그대로 중개 플랫폼이죠. 그래서 중개를 해주는데 네.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중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도 네.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각광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 왼쪽에 오늘의 집이라는 오토 플랫폼 트래픽 추이 보시면 좀 급성장했던 부분들 아마 팬데믹 기간 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대기업 브랜드들도 인테리어 사업 매출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오늘의 집이라던가 대기업이라던가 되게 많은 큰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도 한계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좀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한눈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설 자재 대기업 브랜드들이 진출했을 때, 그리고 오토 플랫폼이 진출했을 때, 그리고 기존의 개별 인테리어 업체들이 진출했을 때 보시면 개별 인테리어 업체는 단순하게 이제 소비자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레몬 마켓에 가까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오토 플랫폼은 인테리어 시공 중개, 가격 중간 리스크를 보완은 하지만 그래도 중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계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개는 해주는데 막상 시공단에 가면 또 소비자들은 시공 업체들과 또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인테리어 업체라던가 뭐 오토 플랫폼, 건설 자재 기업이 뭔가 좀 세심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또 그 비대칭성의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남아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 B2C 밸류 체인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 좀 틈새 시장이 있지도 않을까.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선택하는 걸 좀 보더라도 결국에는 좀 개별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개별 인테리어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이제 그 개별 업체랑은 다르게 좀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랬나요? 디자인, 그러니까 네. 뭐 개인 디자인이 네. 디자이너가 보통 음. 이런 인테리어 사업을 해요. 근데 음.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레몬 마켓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불만족을 다 완벽하다는 표현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게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소비자의 만족도 아주 높아요. 네. 네. 근데 가격이 일단 그렇죠. 엄청, 네. 비쌀 수뿐이 없겠죠. 네. 그래서 표준화된, 그러니까 대기업 브랜드들 대비는 엄청, 그러니까 대기업 브랜드는 그러니까 양질의 건자재가 표준화돼 있다고 본다면 이런 개인 디자이너 스튜디오는 딱 봐도 너무 이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도 이 시장을 조사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딱 봐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네. 근데 비싸죠. 맞죠. 네. 그래서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이런 개별 디자인 업체를 가장 선호를 해요. 그거는 저희 차트를 보시면 준비해놨는데 저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1년 인테리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인데 말씀하셨던 개별 업체, 이게 디자인 업체입니다. 그게 가장 높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순위 가장 높죠, 선택에.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형 브랜드, 그다음에 오토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최종 이용 서비스도 이제 개별 업체 쪽. 그러니까 여기 개별 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아니면 집 근처에 그런 업체 다 포함돼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은 뭔가 좀 자기들한테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걸 많이 선호한다는 걸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좀 시장의 변화가 예전에는 그런 가성비나 뭐 건자재를 보고 많이 인테리어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미성 같은 걸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우리 밸류체인 때 뭔가 좀 틈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게 우선적으로는 개인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아파트 멘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저희가 보고서도 발간을 했는데 신민성 디자인 쪽에 대해서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겠죠. 반대로 동네 인테리어라든가 대기업 대리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리나 기능성 측면에서 좀 높은 네,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아파트멘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 기능성 측면 부분, 디자인 신미성에 좀 이제 중간 정도. 그래서 디자인 신미성도 경쟁력을 높게 두고 그리고 수리 기능성도 좀 경쟁력을 두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네, 좀 개인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좀 낮게 그리고 동네 개별 인테리어라던가 대기업 브랜드는 높게 그렇게 형성을 해서 지금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아파트멘털이라는 회사가 확실히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가격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혹은 뭐 구체적인 이 회사의 뭐 운영 방식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직접 아파트멘털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가장 정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요청해서 저희 보고서 나왔는데 한 패키지 기준 한 6천만 원 초중반의 패키지인데 보통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가 한 1억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동네 인테리어라던가 대기업 브랜드가 이제 한 4, 5천만 원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중간인데 약간 그래도 좀 대중화 쪽에 좀 많이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비자의 만족도, 그러니까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해결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게 있는지 봤어요. 아파트멘터리에. 그랬더니 소비자 고충 부분과 해결 방안으로 솔루션을 나눠놨는데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AS 조치된 불안이 가장 컸죠. 음. 그거는 전문 AS 팀이 보유돼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연구님도 네. 인테리어 해보시면 눈에 잘 보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인테리어 한 것들은 네, 그런 거 이제 끝까지 이제 책임지는 전문 AS 팀이 있고 그리고 시공 퀄리티가 아무래도 표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경쟁력 있고 기술력 좋은 분들이 시공을 하는 걸 원할 텐데 맞아요. 직영적 운영으로 감독을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멘터리에서 이런 시공을 하는 분들은 아파트 멘터리가 책임지고 시공에 좀 전문성과 경쟁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들쑥날쑥한 견적 같은 건자재인데도 A 갔더니 가격이 뭐 100인데 옆에 B 갔더니 뭐 150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결과가 불확실한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누적 프로젝트가 쌓이면서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이 좀 갖춰지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파트멘터리가 기존 그 인테리어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좀 표준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서비스 플로우도 좀 더 기존 업체보다 개선된 건가요? 저도 솔직히 인테리어 안 해봐가지고요. 아, 네. 좀 해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멘토리 서비스 플로우 보면 뭐 내방 상담부터 해서 뭐 디자인 미팅, 뭐 최종 견적까지 한 하루가 소요된다 하고요. 공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 스케줄이라든가 시공 그리고 이제 잔금, AS 보증까지는 한 1년 정도 이런 플로우로 소비자 만족도가 아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고 실제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은 업체를 가서 견적 받고 오셨을 텐데 네. 아파트 멘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방해서 그날 상담 받으면 거의 계약 체결률이 50%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여러 업체들을 다녀본 결과 내가 정말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했는데 여기선 제공하는구나.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포지셔닝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멘토리뿐만 아니고 네. 오토 플랫폼도 이렇게 이제 아파트 멘토리 같은 업체가 있으면 우리도 네. 이제 저런 쪽으로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전략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먼저 포지셔닝을 공고히 했냐가 또 중요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네. 네. 체크 포인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국 투자 아카데미로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네. 이 비상장 기업을 어떻게 같이 평가해야 될지가 좀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관련 기업들의 뭐 추정 매출액이나 밸류에이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이제 건자재부터 여러 유통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좀 비용이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상장 업체들은 좀 오토 중개 플랫폼이 비상장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인테리어 서비스는 아파트 멘터리와 어반 베이스 같은 업체들이 있고 저희가 체크 못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멘터리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B2C 인테리어 이런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 소비자들이 기존에 좀 필요했던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 네. 어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의 3D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서 저 이제 소비자 불안도 했지만 이제 내가 인테리어를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3D 그러니까 VR, AR 기술을 접목해서 네. 진출한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표를 보시더라도 아파트 멘토리는 2022년도 아마 저게 예상 매출 일 것 같아요. 한 200억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어반 베이스는 아직까지 좀 미미합니다. 한 작년 기준, 2021년 기준 한 16억 정도 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매출 규모로는 뭐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 운영하는 업체 그리고 뭐 집당은 이건 부동산 중개인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 중개에도 이제 좀 점차 이제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 대상 기업으로 표에 넣어놨는데 네. 직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 2까지 투자를 받았고 PSR
거의 45배 수준으로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높네요. 네. 기업 가치가 2.5조, 매출액은 한 550억 정도 되는 네. 구간에서 받은 거고, 버킷플레스 오늘의 집도 매출은 이제 1,000억 원을 상회했는데 기업 가치는 2조까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이제 비상장 시장이 워낙 좀 하락이었던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최근에 상장 시장들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좀 많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하락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실제 좀 이제 고평가된 투자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이 가치에 대해서 좀 펀더멘털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도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네요. 반면에 어반베이스라던가 그리고 저희 아파트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매출 규모라든 걸 보면 이제 사업이 정착되는 단계고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런 기업들은 초기 투자 단계라서 좀 가치를 좀 높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아파트 엔터리드 시리즈 C까지 좀 투자를 받았는데 누적 투자 금액이 한 430억 원 되고 이번에 C 때는 거의 3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그 네. 금액으로 직영점을 더 늘리고 뭐 매니저 1대1 이제 상담할 수 있는 매니저도 늘리고 네. 또 뭐 시공 업자도 전문가들도 많이 좀 늘리는 그런 외형 투자를 단행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멘터리가 시리즈 C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00억도 받고 그렇게 직영점 수를 확장하다 보면 기존 상장한 업체들과도 경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네. 가능성도 이제 노출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상장한 회사들과도 경쟁을 하고 저희 아파트멘터리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네. 그럴 때 밸류에이션이나 비교할 만한 기업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표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B2B 이제 B2B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이런 네.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이제 B2C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제 가맹점을 이제 만들고 뭐 직영점도 운영을 합니다. 대표적인 한샘, LX 아웃시스, 현대 리바트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B2B 정말 이제 그런 빌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업체 향으로 특화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국보 디자인, 엄지하우스, 하츠가 있습니다. B2B에서 B2B의 대형 건자재 업체들이 이제 B2C에 오게 많이 이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파트멘터리랑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멘터리가 이 대형 브랜드들과 어떤 차별화를 갖고 자기만의 이제 포지셔닝을 네. 완성하냐가도 저희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네요. B2B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멘터리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상장 업체로서 같은 인테리어 업체로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한샘이란가 LX 하우시스, 현대 리바트는 뭐 PAR이 보통 20배 전후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기준. 그리고 국보 디자인 하츠 엄지하우스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국보 디자인이 한 20배 정도 되고 하츠라던가 엄지하우스는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은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B2C와 B2B 간에도 좀 밸류에이션 그렇죠. 네. 갭이라던가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테리어 시장이 개화되는 그 단계부터 성장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새로운 포지션을 가져가는 저희 아파트멘터리까지 네. 다 살펴봤는데요. 네, 설명 정말 잘 들었고 아마 인테리어 산업이 어떻게 커질지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당장 이제 팬데믹으로 커진 시장은 맞는데 네. 아무래도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라던가 뭐 주택 경기의 영향을 받고 좀 성장률은 슬로우 될 수 있지만 네. 최근에 3, 40대의 젊은 이제 소비층 같은 경우는 뭐 팬데믹과 관계없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 그건 20대도 마찬가지고 네. MZ세도 마찬가지 같아요.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획일화되지 않고 본인만의 뭐 디자인 그리고 뭐 신민성 그런 걸 많이 따지고 최근에 신축 아파트도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시장이 계속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2C 인테리어는 네. 이런 레몬 마켓이 어떻게 좀 소비자들의 그런 이제 불만족도를
해결하면서 네. 네, 좀 변화될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떤 기업들이 주도할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